그 말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시간을 미룬다고 해서 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똑똑의 정답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잘 걸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치매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이 질병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어떤 질병의 위험 요소라는 것을 항상 알고 접근을 하는데요. 질병의 위험 요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고혈압의 위험 요소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구나 라든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질환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가 다 조사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은 고혈압을 예로 들었는데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고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소로 나뉘는데요.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예를 들어 내가 좀 더 싱겁게 먹는다라든지, 혹은 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담배를 끊는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줄여 나갈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이 고혈압에 있다, 이것은 사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받아들이고 조절할 수 있는 요소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라는 질병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인자들, 혹시나 나에게 어떤 위험인자가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적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좀 말을 해보려고 해요. 치매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사회학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치매에 잘 걸리는 것은 좀 그냥 어떻게 생각하기에도 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5살이 많아질수록 치매의 유병률이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치매에 걸릴 만한 위험이 더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요. 사실 모든 치매가 다 그러냐라고 하면, 유독 혈관성 치매에서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혹은 비슷하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치매는 여성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학력이 낮을수록 치매가 더 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진행이 돼야겠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약물 중독이라든지 어떤 영양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치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치매 환자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올라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유전되는 치매는 아주 소수라는 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치매 환자분들은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 그런 치매는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한 2% 가까이에서 이제 유전형 치매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전자로서 유전되는 치매는 주로 이제 젊은 분들에게 나타나고 진행이 매우 빠르다, 저희가 유전성 치매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유전자를 통해 유전이 된다는 것과 별개로 우리 가족 중에 그러면 유전자는 없는데 가족 중에 한두 분이 치매가 있으면 내가 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가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직계 가족에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을 경우에 나에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빨리빨리 발견해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적 요인인데요. 환경적 요인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대부분은 저희가 조절 가능한 요인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 나는 절대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새겨듣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예측하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는 분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모두 약 한 1.8배가량 위험률이 높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주인데요. 사실 적당량 조금씩 드시는 음주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음주가 가지는 치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 있잖아요. 한 번 드실 때 과음하고 필름도 끊기고 늘 이렇게 취하고 그런 모습 보이시는 분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4배 가까이 높다라고 하니까 과도한 음주는 여러모로, 사실은 음주 자체가 알코올이 발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치매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에서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뭐 2잔 정도, 3잔 정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술을 꾸준히 드실 때 치매에 걸릴 나이가 한 2, 3년 정도 빨라진다라는 연구도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얼마나 드시고 있는지 보시고 좀 적당히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양과 관련된 것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먹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대놓고 좋은 음식들, 이제 채소나 과일들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좀 모자라게 되면 치매 걸릴 위험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평소보다 더 먹는다고 해서 치매를 그럼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불균형한 식사를 하고 있다면 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좀 고지방식이나 그런 포화지방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드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재 내가 비만에 가깝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을 갖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늘 의사들이 하는 말 같아서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좋은 거 잘 먹고 골고루 먹고 운동 적절히 하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과 관련된 요인인데요. 가장 이제 저희가 치매하면 건강과 관련된 요인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가 걸렸을 때 초기에 전조 증상처럼 저희가 나타나기도 해서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우울증 자체가 치매 위험을 높이기도 하지만 치매 초기에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는 분들인데, 혈압이 높은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압이 조금 높다, 약을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면, 그거 지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좀 늦게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2년, 3년 버티다가 결국 막 수축기 혈압 160, 170 넘어가는데 그때서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혈압약을 먹기 시작해서 평생 먹어야 한다라는 게 그 시간을 미룬다고 해서 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혈압이 조금 높은데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시기를 미루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내 모든 몸에 높은 혈압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런 높은 혈압이 나의 모든 장기, 뇌를 비롯해서 간, 신장, 많은 장기들에게 굉장히 높은 타격을 주고 있고 손상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채로 방치됐을 때 다른 장기들의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지만 치매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치매 발생률이 무려 4.8배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고혈압약 안 먹고 버티시는 분들 당장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외에도 당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모든 치매 위험률을 다 높이는데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같은 질환들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해서 모든 치매의 위험률을 높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 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고혈압이라든지 혹은 치료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물 조절을 잘 하셔서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 내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많은 혈관성 질환들이 이런 치매에 걸릴 위험도를 높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어쩌면 좀 당연한 연구 결과들인 것 같아요.
오늘 치매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회학적인 요인, 나이랑 여성일 때, 저학력일 때, 그리고 유전적 요인, 유전자를 통해서 물려받은 게 있거나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을 때,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술, 좀 과도한 음주이거나 혹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좀 영양이 불균형한 분들, 이런 경우, 그리고 신체정신적 요인이라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들이 있을 때,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성 질환들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치매에 대한 위험도가 조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 듣고 보면 너무 위험할 요소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조심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쭉 들은 것들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절 가능한 것인지, 내가 여성인데 남성이 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나이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조절 불가능한 요소들 말고 조절 가능한 요소에 집중을 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을 조금 더 낮추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똑똑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